반갑습니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가장 솔로한테 희망찬,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솔로 싶어서. 탈출.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는 솔로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살 중에 보면은 그 연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살이 도화살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데 요 방향을 잘 이용하시면 없던 애인도 만들 수 있고, 특히나 소개팅 자리라든가 이럴 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먼저 도착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시면 그날 이상하게도 그 이성은 저한테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왜 솔로실까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일단 편집이고요. 그럼 도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화살. 예전에 도화살이라고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그렇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 그리고 이혼이 사회의 어떤 좋은 글씨가 되던 그런 시절에는 참 이 도화살 때문에 끼를 부린다, 뭐 집안을 망친다 등등의 많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도화살은 사실 인기의 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도화살이 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근데 도화살이 있어야 인기의 별일 수 있고,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과거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잘 활용하셔서 이 도화살을 잘 이용하시고 그 연살이라는 방향을 잘 이용하시면 솔로 탈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솔로 탈출을 위한 그것만 응용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한번 응용한 적이 있었냐면, 부동산 계약할 때요. 상대방이 내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로도 도화살이 작용하는 그렇죠. 수 예. 있나요? 왜냐하면 그날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형태로 뭐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내가 파는 입장이라면 뭐 가격을 더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도화살 방향을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고 애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고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응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 또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계약을 할 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유리한,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내가 을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많이 받아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 계약 당시에 이런 도화살 그 연살의 방향을 좀 선점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 분 내년에 이동수 있으시니까 바로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하실 때 이렇게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그날 먼저 가셔서 조금 일찍 가셔서 그 방향에 먼저 앉아 계시면 아무래도 그날은 내가 얘기하는 걸 좀 많이 수용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럼 사용하시면. 이거는 그 시험 면접이나 뭐 그런 것도 음, 가능한 거예요? 면접이라. 사실 면접은 제가 저희 사촌 여동생 쌍둥이인데,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면접을 갈 때 그날 그 친구한테 가장 유리한 색깔의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왜냐면 면접관들이 정해져 있고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방향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이미 자리를 선점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운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색의 행운의 색깔의 옷을 입고 가라. 그날. 그렇죠. 그날. 예. 근데 대개 경우는 그건 좀 정해져 있어요. 자기의 행운의 색깔과 숫자 같은 거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사를 보다 보면 손님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득을 많이 본 케이스긴 한데,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효과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좀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향에 대해 이런 어떤 신살?
예를 들면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정말 더, 계약, 예, 땅 계약하거나 그렇죠. 예, 계약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로 계약을 많이 하시는 뭐 금융권에 있는 뭐 파이낸셜 플래너, 카운셀러 하시는 분들 기타 등.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계약은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미 스타트가 다른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솔로 탈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개팅이라든가 미팅이 아니더라도 예. 썸을 타고 싶은 사람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예,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도화를 좀 옷이라든가? 발동을 시킬 예, 수 예, 있는 그쵸. 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치를 갖다가 또 알려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띠하고 호랑이띠죠. 범띠, 그다음 말띠, 그다음 개띠 이 세 그룹을 화명이라고 합니다. 남방 화명, 남방 네. 화명인데 이분들에 해당하는 연살은 묘방이에요. 토끼방이요. 예, 토끼방. 그러니까 네. 정동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하시냐면은 나침판을 요새는 어플리케이션 기본으로 다 장착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딱 여시면 정북을 찾으세요. 정북을 딱 12시 방향을 세우시고 정동쪽 방향이 연살 방향이 되니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도하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디를 앉아야 돼요? 동쪽으로요. 그렇죠. 선점하면 그 사람은 그 반대쪽에 앉게 되는 나를 무조건 동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신자진 수명이라고 하는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 네. 이분들은 이 도화에 해당하는 연살 방향이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쪽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서쪽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을 유혹하는 방향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계약을 유용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유축 금명이라고 해당이 되는데 뱀띠, 닭띠, 소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은 정남쪽이 도화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남쪽. 예, 정남쪽. 그리고 해, 묘미,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정북 방향인 자방이 이제 연살 방향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는 사람들은 이걸 필히 일찍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현아 씨처럼 을목일주들은 저스트 온타임이잖아요. 약속 시간에 크게 늦지도 빨리 오지도 않아요. 거의 한 5분 간격 그 안으로 도착합니다. 을목일주 특징이 그래요. 을목일주는 기본적으로 교토상굴이라 그래서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팝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A, B, C 안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난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일주들이 보통 저스트 온 타임이에요. 크게 빨리 오거나 아주 늦게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출발하기 전에 딱 거리 계산해서 이 정도면 한 5분 정도 먼저 도착하겠구나.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사적으로만 그래요. 일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성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틀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솔로 탈출이라고 뭐 되게 거창하게 말씀드린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랑 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사방.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 사방이라고 하면 이제 죽는다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제자들이 많이 쓰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은 천살 방향과 그다음에 육회살 방향으로 신당을 자리를 잡아줘요. 실제로 제가 아는 기자분들 이제 신당에서 이렇게 소통이 좀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서 보면 영락없이 신당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실 때 천살 방향이나 그 육회살 방향으로 앉으셔야 기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차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신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당나라 때 이호중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당사주가 된 건데 이게 잘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띠인데, 말띠들은 운이 다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재에 대해서 삼재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보는 방법도 나중에 또 2부 순서에서는 이렇게 좀 공부하는데 재미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2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된 신세 타령의 각각의 멤버도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